제가 이 두 가지를 계속 강조드리는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그냥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는 의도일 뿐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재밌는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제목부터 의미심장합니다. 월가 현금 확보 비상. 기사를 차근차근 보면서 우리의 투자 방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두 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미국 금융권이 현금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초단기 자금 시장인 레포 시장의 불안감이 가시지 않자 채권 인수자부터 국채 딜러까지 필요한 유동성을 손에 넣으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진다. 조금 말이 어렵습니다. 레포 시장은 잠시 후에 설명드리고, 기사만 보면 그냥 미국 시장에 돈이 없기 때문에 다들 돈을 확보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상하죠? 지금 미국 경제는 역대급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다뇨?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돈이 없다고 하는 것과 비슷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누구나 알기 쉽게 레포 시장 그리고 이와 관련한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저의 기존 구독자님들께서는 어느 정도 중복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새로운 사실 몇 개를 추가드리고 기존과 달리 색다르게 설명하겠습니다. 쉽게 배우는 화폐 가치 하락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정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1억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1억 가지고 뭐 할까요? 금고에 넣어둘까요? 그런데 저 같은 유튜버들이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고 난리니 금고에 넣어두기도 애매하고, 옆 동네 유튜버는 나라 망한다고 난리니 부동산은 꼭지 같고, 그러면 주식도 애매하고 금 사기도 애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1억을 가지고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를 매수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3년 만기 미국 국채를 매수했다면 미국이 망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3년 후에 원금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자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유자금 1억을 미국 국채에 몰빵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라에서 재산세 내라 하고 종부세 내라 하고 자식은 학비 달라고 하고 난리가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은 미국 국채를 매도하고 이 돈을 지불할 것인가요? 특히 주식하시는 분은 대답해보세요. 아닙니다. 못하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미국 국채를 담보로 하고 시중은행에 가서 돈을 빌려야 합니다. 국채 같은 안전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시장을 레포 시장이라고 하고, 이때 적용되는 금리를 레포 금리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레포 시장에서는 돈을 길게 빌려주지 않습니다. 보통 하루나 길어야 한 달 이 정도 돈을 빌려줍니다. 그래서 상시로 돈을 빌려주는 스탠딩 레포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좀 더 어려운 내용이니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루겠습니다. 이번에는 최대한 쉽게 여러분에게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하셨나요? 그럼 광고 하나 보면서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광고 큐! 그런데 레포 시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2019년 9월 갑자기 레포 금리가 10%까지 급등해버렸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몇 가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미국 국채를 들고 은행에 갔는데 은행에 현금이 없기 때문에 대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 높은 금리를 줄 테니 내게 돈을 달라, 너도 나도 이런 식으로 아우성을 치겠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레포 금리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은행에 돈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생각해보세요. 은행은 자선사업가가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가진 담보물이 탄탄해도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지 않거나 여러분 재정 상태가 좋지 않으면 은행 입장에서 돈을 떼일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굳이 무리해서 대출을 해주지 않을 거라 봅니다. 여러분의 신용 자체가 문제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높은 금리를 지불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이러면서 레포 금리가 올라가게 되죠. 세 번째는 대출에 대한 수요 증가로서 여러분 같은 사람이 갑자기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말은 미국의 법인세 납부 기간이라 대출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어깨에 힘이 팍 들어가면서 레포 금리를 점점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3% 이자로 대출해 준다고 해도 빌려갈 사람이 줄을 섰는데 3%로 대출해 줄까요? 이자를 더 받고 싶겠죠. 그럼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이유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레포 금리 급등에 대한 첫 번째 이유로 은행에 현금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은행에 돈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조금 이상하죠? 은행은 돈이 늘 많은 곳인데 돈이 없다뇨? 블랙 이놈! 오늘따라 이상한 소리만 하는구나. 아닙니다. 은행도 돈이 없을 수 있습니다. 미국 재정 적자 이야기를 빼먹을 수가 없는데요. 이 부분은 과거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으니 이 영상을 꼭 보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국은 재정 적자를 충당하기 위해 국채를 계속해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국채란 무엇인가요? 시중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나라에 돈을 빌려주고 정부는 시중은행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정책으로 인하여 미국 정부의 세수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도 돈이 없기 때문에 국채를 마구잡이로 찍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미국 국채를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여러 금융기관 그리고 개인들도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어쨌든 이런 시중은행의 움직임으로 인하여 지금 은행에는 대출해줄 돈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막상 여러분이 국채를 담보로 들고 은행에 가서 대출 좀 해달라고 요구해도 은행 입장에서는 돈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인 연준에서 슈퍼맨처럼 등장하게 됩니다. 너네 은행들 돈 없냐? 그깟 돈 얼마면 되겠냐? 내가 다 주겠어. 그래서 연준에서는 시중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를 매수하고 대신 돈을 시중은행에 뿌려줍니다. 얼마나 뿌렸을까요? 연준은 10월 15일부터 매달 600억 달러를 뿌렸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나요? 미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시중은행이 매수했는데 그걸 다시 중앙은행인 연준에서 매수했다는 말입니다. 얼마만큼요? 매달 600억 달러만큼요. 자, 이제 시중은행에 현금이 조금씩 늘어날 거라 봅니다. 그런데 여전히 레포 시장은 문제가 많습니다. 최근 들어 진정됐다고 착각했었던 레포 금리가 다시 슬금슬금 오르면서 4%를 찍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연준에서 긴급하게 814억 달러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했다는 뉴스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은행, 너네들 도대체 얼마가 필요해? 얼마면 되겠냐? 여기에서 레포 금리가 급등한 두 번째 이유, 은행에 돈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기 싫을 수가 있습니다. 연준에서 시중은행에 돈을 이렇게 다 많이 뿌려줬는데 시중은행은 이 돈을 레포 시장을 통해 여러분에게 대출해주지 않고 따로 비축해둘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급준비금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은행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은행은 은행 자산의 일부분을 중앙은행인 연준에 비축해 두어야 합니다. 여기에 또 초과 지급준비금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규정상 정해진 지급준비금을 넘어 과도하게 비축된 금액을 말합니다. 연준의 돈 풀기를 통해 시중은행이 돈 좀 만지자 이 돈을 다시 그냥 연준의 초과 지급 준비금 통장에 넣어버린 것입니다. 오 마이 갓, 이건 연준의 의도와 반대입니다. 그래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위쪽이 연준의 자산을 나타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연준에서 돈을 푼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래 그래프는 초과 지급 준비금을 나타냅니다. 최근 몇 달간 연준에서 3천억 달러 규모의 돈을 풀었는데 이 중 3분의 1인 1천억 달러 정도가 초과 지급 준비금으로, 즉 다시 연준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중은행은 나머지 2천억 달러 가지고 일부는 안전한 미국 국채를 매수했거나 그리고 연준의 본래 의도대로 다른 금융기관 혹은 개인에게 대출을 해줬을 거라 봅니다. 어쨌든 이런 움직임은 연준의 의도와 반대입니다. 연준은 자기가 뿌린 돈이 모두 레포 시장에 다시 뿌려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중은행에서는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는 것일까요? 여기에서부터는 제 뇌피셜이 많이 작용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시중은행에서 그냥 초과 지급 준비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쌓아두는 게 아닐까요? 은행 입장에서 대출해주면 이득입니다. 꼬박꼬박 대출이자를 받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대출이자보다는 적지만 연준의 초과 지급 준비금으로 쌓아두면 이것에 대한 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IOER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시장이 불안하면 연준에 돈을 맡기고 안전하게 따박따박 이자를 받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여러분은 몇 년 전의 여러분이 아닐 겁니다. 몇 년 전의 여러분은 재정 상태도 튼튼하고 겉보기에는 대출이자도 잘 낼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여러분은 비실비실하고 돈 갖고 튈 것처럼 생겼습니다. 이러니 은행에서 돈을 빌려줄까요? 여기에서 뉴스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회사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예전에 쉽게 배우는 CLO 영상에서도 언급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사 두 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정크본드 가운데서도 가장 위험한 최하단 등급의 채권 스프레드가 확대되고 있다. 일반적인 고금리 채권 시장과도 크게 차별화하는 것으로 일부 전문가들은 경기 둔화를 시사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정말 경제 뉴스는
딱 들으면 너무 어렵네요. 누가 쉽게 설명해주면 안 되나요? 그 역할 제가 해보겠습니다. 채권 스프레드란 회사채 금리에서 국채 금리를 뺀 값입니다. 금리라는 게 낮을수록 그 회사가 안전하다는 의미입니다. 저신용회사에서는 돈을 떼일 수 있으니 은행에서 높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거든요. 그렇다면 보통 국채 금리는 제자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 스프레드가 확대되고 있다는 말은 회사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 그 회사의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다시 기사로 돌아가 볼까요? 정크본드 가운데서도 가장 위험한 최하단 등급의 채권 스프레드가 확대되고 있다. 정크는 쓰레기를 말하죠. 정크본드란 낮은 등급 CCC 등급의 회사채를 말합니다. 이런 저신용 기업의 채권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말은 안 그래도 상태가 안 좋은 회사인데 더 안 좋아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기사를 좀 더 보겠습니다. ICE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 지수에 따르면 CCC풀과 그 이하 채권은 미국 국채 대비 116bp의 스프레드를 보였다. 이는 지난 6월 말 95bp보다 확대된 수치다. 비슷한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는 역대급 호황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대기업 이야기입니다. 최하단에 있는 기업들은 상태가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 종합해드리겠습니다. 연준에서 지속적으로 돈을 뿌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레포 시장이 불안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시중은행에서 미국 국채를 많이 매수해서 현금이 부족한 게 크고, 그리고 미니 양적 완화로 인하여 시중은행에 돈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이를 다시 초과 지급 준비금에 넣어둔 것도 한몫하고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이 불안하니 은행에서 대출 자체를 꺼려하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움직임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연준에서는 지금까지 단기채 위주로 미국 채권을 매입하면서 미니 양적 완화를 추진해 왔었는데 이제는 장기채를 매수하면서 시중에 돈을 뿌릴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도 커집니다. 또한 먼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MMT를 활용하여 그냥 돈을 찍어내서 정부 부채를 다 갚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자산에 집중해야 할까요? 제가 채널 초창기 때부터 계속해서 입이 아프게 몇 달 동안 말씀드립니다. 이런 현상은 화폐 가치 하락을 유발하기 때문에 실거주용 부동산 한 채와 금 투자는 기본으로 하셔야 합니다. 솔직히 본인의 의견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유튜버는 많이 없습니다. 저는 부동산의 지역과 금 투자 방법, 금의 지지선까지 지난 영상에서 모두 다 말씀드려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리스크도 크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제가 이 두 가지를 계속 강조드리는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그냥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는 의도일 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돈을 받았습니까? 그냥 좋아요 눌러주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 남겨주시면 저는 그걸로 됐습니다. 감사합니다.